더 이상 통증을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멈췄던 우리의 일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치할수록 파열의 크기를 키우는 어깨 질환부터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기 쉽지 않는 무릎 질환까지 핵심 두 관절의 통증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무너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사공은성 정형외과 전문의. 정교한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끄는 차홍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이옥자 씨는 어깨 관절경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통해 내부를 직접 보며 치료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진은 먼저 굳어버린 관절 주머니를 부드럽게 풀어준 뒤 합병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인 상부관절 와순 파열 부위를 정교하게 봉합했는데요. 이어서 통증을 일으키던 회전근개 손상과 충돌 증후군까지 차례로 해결하며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이제 유착이 굉장히 좀 많이 심한 상태였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어깨 관절이 굉장히 좁고 꽉 막혀 있는 상태라서 풀어주는데 조금 애먹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다 풀렸을 땐 환자분이 문제가 생긴 게 다 해결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자체는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경과는 빠른 시일 안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열된 연골 조직과 염증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어깨 관절 내부를 관절경 기구로 정교하게 다듬고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랑 재활을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좀 빠른 재활이랑 복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십견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재활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요. 오십견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당하게는 좀 사용하시는 편이 오히려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깨 병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어깨 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깨 힘줄 손상의 회전근개 파열, 뭐 오십견, 석회, 뭐 유착, 뭐 그리고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퇴행성 변화거든요. 퇴행성 변화라는 얘기는 이제 노화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어깨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생활 습관, 좋아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이나 운동이면 이제 피로랑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어깨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좀 드물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외상, 낙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쳐서 어깨 손상이 오는 경우도 한 전체 10명 중에 한 10% 정도는 외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무릎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을 떠올리지만 오늘 이창은 씨는 손상된 안쪽 연골만 교체하는 반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반치환술은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릴 수 있지만 반대편 연골과 십자인대가 건강해야만 가능한 수술입니다. 환자의 정상적인 바깥쪽 연골과 인대를 그대로 보존한 채 망가진 안쪽 관절면만을 정교하게 다듬어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란 거는 오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렬, 우리가 무릎을 일자로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렬을 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처음에 딱 정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순조롭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렬도 잘 이렇게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결과 닳아 없어진 안쪽 연골 부위에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변형되었던 전체 다리 축 역시 곧게 일자로 정렬되었습니다. 반치환술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출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화장실 보행까지는 가능하실 거고요. 한 5일에서 1주 정도 되시면 저희가 이제 워커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행기가 있습니다. 그 보행기를 타고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보행 가능하시게 해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근육이나 피부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부종
붓기가 생기는데 그 부종이 조금 사그라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1주 정도 될 때부터 재활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위순 씨는 오른쪽 무릎 관절 내 손상된 연골판을 정리하고 휘어진 정강이 뼈를 바로잡는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체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분산시켜 관절의 추가 손상을 막는 수술이었죠. 그게 이제 이거보다 더 힘드는 게 6주 동안 이 다리를 못 딛게 하더라고요. 거의 발을 안 딛고 진짜 목발로 이렇게 생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이쪽도 안 좋아서 갖고 안 하려고 제가 좀 끌었어요. 제가 또, 아니 좀 나이 더 들고 좀 되게 못 견딜만 하면 하려고 생각했어요.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한방 갈 때도 이걸 조금 몇 년에 늦출까 싶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연골이 너무 많이 손상되고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사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관절염이 심해져서 물이 차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월쯤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과 내측에 있는 골연골이 다 손상이 돼서 이제 뼈하고 뼈가 긁히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재생될 부분이 좀 없어서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무릎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뼈결이 맞부딪히던 무릎 관절 사이에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삽입되었고 연골 소실로 인해 휘어있던 다리축 역시 정상 범위를 회복하며 교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근육이 회복되는 데는 약 6주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주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활동도 좀 반 정도로 줄이시고 또 운동도 가급적이면 걷는 거 위주로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근육이 회복이 되고 붓기도 깔아앉고 염증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자꾸 운동으로 낫게 하려고 하신다든지 자꾸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결국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6주가 넘어가도 계속 불편감과 통증과 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근육이 회복되는 6주까지는 좀 이렇게 활동을 줄이시면서 냉찜질하면서 재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6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 중에 계단 타기도 하시고 또 걷기도 50분 이상 걸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깨가 아프대서 무조건 다 큰 병은 아닌데 일단은 내가 아픈 기간이 중요해요. 아픈 기간이 1, 2주 아파서 병원 오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일단 3주가 넘어가면 간단한 근육통이나 염증은 아니다.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해봐도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달 이상 했는데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정밀 검사를 하는 게 병을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입니다. 하루에도 한 5만 번 이상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80세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30세인데도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처음에 무릎에 안 좋은 신호가 왔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무릎은 이 근육으로만 둘러싸인 관절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이 신호가 오면 그 신호가 없어질 때까지는 나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의사가 아닌 분들은 내 무릎이 약간 부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만져보고 큰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뭔가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